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4일 월요일 아침 9시 19분입니다. 금요일날 제가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서 단기 변곡이라고 제목에다 써놨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폭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최근의 낙폭에 비하면 이건 큰 폭의 하락 마감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하락을 한 겁니다. 이건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네, 아무튼 단기 변곡이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그래서 S&P부터 좀 먼저 살펴보자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왜 금요일 날이 단기적인 변곡 자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었냐면은 보시다시피 일단 그 3월 9일부터 시장이 위쪽으로 반등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3월 9일 이날부터 그래서 3월 9일부터 해서 3월 10일까지 해서 이 거래일 동안 어떤 지지력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하방 경직성 지지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지력 만들어 놨으면은 이제 금요일 날 밤에는 가야 되거든요. 위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야 되는데 못 갔다라는 거. 갈 때 못 가면 반대로 얻어맞는다는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줬어야 되는 방향성을 보여줬어야 되는 날에 이 아래쪽으로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방향성을 아래쪽으로 좀 일단 보는 게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게 어제 S&P가 1.3% 빠지고 눈에 띄는 장대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지금 이게 봉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서 그렇지 예를 들면은 그 약간 예전에 이런 자리들과 좀 비슷한 패턴이랄까?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요런 패턴들 있죠. 이런 패턴들.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떤 전형적인 어떤 변곡의 패턴 아닙니까? 위로 상승하던 증시가 몇 거래일 동안 변동성을 죽이면서 저항을 누적시킨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다 꽂는 전형적인 어떤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전형적인 어떤 변곡의 그런 모습인데 보시다시피 그죠?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을 줄이는 구간이 있고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된 구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은 변동성이 축소된 구간이죠. 예, 요런 식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번에 최근에 이 모습 같은 경우는 봉의 길이는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길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똑같이 이게 이 정도가 지금 어떤 하방으로서의 매집이 나온 그런 어떤 그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상시하고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와, 봉의 길이가 엄청 기네. 아, 이거는 뭐 힘을 쓴 거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보기보다는 이거는 그죠? 지금 시장의 봉의 길이가 워낙 길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는 평상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 정도가 변동성이 축소돼서 아래쪽으로 하방 쪽이 약간 힘을 매집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이런 모습이라고요. 예전과 조금 좀 어떤 시장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패턴들도 조금씩 좀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던 저항을 누적시키는 그런 모습이 또다시 나온 거예요. 익숙하게 보던 그런 패턴이 어떤 방향성을 아래로 바꾸려는 그런 패턴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올라야 될 자리에 못 올랐으니까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일단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으니까 올라야 될 때 못 올랐으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오늘 밤엔 무슨 생각이 해야 되겠어요? 아, 기술적으로 아래쪽으로 연속성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날이구나 라는 거. 오늘 밤엔 하락해야 자연스러운 날이 되겠죠. 방향성은 일단 아래쪽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만들어 놨던 지지력을 다 박살내버리고 방향을 아래쪽으로 틀었으니까 아, 아래쪽으로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오늘 밤은 아래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날인데 못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시 이제 반등의 기운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박스권에 갇히게 되겠죠. 하여튼 중요한 자리였어요. 나스닥도 뭐 굳이 볼 건 없지만 똑같은 그림인데 뭐 약간의 뭐 패턴의 변형이랄까 뭐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지금 뭐 어떤 패턴을 찾는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거래일 동안 지지력을 만들었고 어디에 저항이 생겼고 아, 이 저항을 넘지 못했고 지지선을 깼으니까 아래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나스닥도 똑같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래쪽으로 더 갈 것처럼 돼 있고 나스닥이나 S&P나 둘 다 어떤 직전 저점 자리가 어떤 중요한 지지선의 역할을 하겠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밑에까지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이없이 갭 상승을 출발했죠. 뭐 물론 지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니까 별로 의미는 없을 텐데 아무튼 저는 이 갭 상승하는 거 보고 아, 오늘 상승으로 초대박 나거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내리꽂겠구나, 오늘 갭 상승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겠다는 의미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근데 일반적인 생각이 맞았죠. 갭 상승이
하락 추세 중에 이런 갭 상승이 나오는 거는 뭐 통상적으로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뭐 높다라는 거, 결과적으로 그 모습이 또 나왔네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갭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 지난번에 직전 고점 자리를 넘지 못하고 밀렸다라는 거. 그 맨 처음엔 분위기 되게 좋았었죠. 이 금요일날 원래 분위기 좀 안 좋았었거든요. 미국 주식시장 개장하기 전에 분위기 안 좋았었는데 갑자기 무슨 뉴스가 어이없게 나왔냐면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다라고 밝히자라고 나와 있죠. 이게 나오면서 갑자기 시장이 막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빨리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해버렸는데, 근데 아무튼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나왔던 푸틴의 이 소식 때문에 상승 마감을 했는데, 아무튼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뉴스로 갭 상승을 출발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아래로 밀렸다라는 거. 하여튼 참 그 지금 시장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이 겹쳐가지고요. 근데 주식 시장이 반등할 만한 그렇게 우호적인 그런 조건들은 일단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푸틴이 한마디 했다고 주식시장이 올라서 출발하니까 그걸로 오히려 그걸 재료로 해서 내리 꽂아버렸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이 이슈들을 좀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 이 계속 어떤 확전 우려 이런 게 지속적으로 계속 확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전 우려, 뭐 예를 들면 이런 뉴스들, 와 미국 기자도 죽었네 이런 거, 그죠? 조금 확전 우려, 그런 우려를 좀 가중시키는 그런 기사죠. 그리고 러시아군이 뭐 나토 군사 지원 시설을 폭격했다. 이것도 더군다나 국경 근처에 있다. 좀 싸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 확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에 나오면서 어쨌든 분위기는 계속 안 좋은 상황입니다. 확실히 그래요. 전쟁이라는 게 빨리 딱 단기간에 끝나버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길게 늘어지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 각종 불확실성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을 비실비실 억누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뭐 그럭저럭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하방을 보는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게 그 전쟁 이슈라고 하면 보통 폭락, 급반등, 폭락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부를 수 있는, 어쨌든 이런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되게 신기한 게 전쟁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막 폭락하고 이런 모습은 잘 안 보인다라는 거죠. 뭐 어젯밤에 뭐 나스닥 2% 빠졌다라고 하지만 그건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고변동성 시장이기 때문에 그건 일반적인 하락이다라는 거, 폭락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잡다한 이런 더러운 분위기들, 이런 조그만한 이런 확전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어쨌든 급락은 하지 않고 FOMC 회의를 앞두고 자불자불 계속 비실비실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숏포지션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계속 이 희망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골 때리게 생겼죠. 아무튼 이런 모습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저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슈들도 계속 진행 중이죠. 뭐 러시아 최애국 대우 박탈한다, IMF와 세계은행에서도 회원 자격 정지했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제재, 또 그리고 확전 우려,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시장의 상방은 굉장히 제한하고 있고, 오히려 그 러시아가 그 푸틴이 한마디 했다라고 해서 확 갭상승하니까 금요일날 오히려 그걸 기회로 내다 꽂아버리죠. 아무튼 잘 생각해봐야 될 겁니다. 긴축 우려와 전쟁 우려 둘 다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 와중에 뭐예요?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 우려도 이제 이번 주에 뭔가 답이 나오게 되겠죠.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 있죠. 15일, 16일 날 FOMC 회의가 있다. 한국은 그럼 17일 날 그 결과가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긴축,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시장 분위기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전쟁 우려. 전쟁 자체가 사실 이게 증시의 지금 호재는 아니잖아요, 본명이. 그죠? 전쟁이라는 악재가 시장을 억누르고 있고, 전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동성 공급이 아니고 긴축까지 해야 된대요. 정말 심각하죠. 두 가지 우려가 복합적으로 시장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뭐 지금 제가 뉴스는 갖고 오지 않았지만 미중 갈등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중국에다 대고 니네 러시아 자꾸 도와주면은 우리가 또 확 어떻게 한다라고 지금 중국과 미국이 또 싸우고 있죠. 그런 점도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만한 어떤 확전 우려, 이런 거로 그런 이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슈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반등하기는 어쨌든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차분하게 아래쪽으로 잘 빠지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FOMC, 그러니까 기존에 2월 24일 날 전쟁 우려로 폭락을 하고 나서 FOMC 회의가 3월 한 15일인가? 그죠? 맞죠? 잠깐만요. 그죠? 2월 24일 날 시장이 급락하고 나서 S&P, 나스닥 2월 24일 날 폭락하고 나서 반등을 어느 정도 좀 하겠지. 그래도 FOMC 회의까지 좀 반등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FOMC 회의 직전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전저점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일단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의 입장에서 약간 시나리오에선 조금 좀 벗어났지만, 그러니까 저는 폭락하고 나서 FOMC까지 이렇게 좀 반등하고 FOMC 회의에 움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생각은 일단 벌써 많이 물 건너 간 거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저점 부근에서 지금 이제 쌍바닥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지금 이제 FOMC 회의가 나오게 생겼어요. 시장은 굉장히 위험해졌죠. 전저점 부근에서 FOMC 회의를 맞으니까 FOMC 회의 결과를 갖고 급락도 시키면서 새로운이 아니죠. 기존의 하락 추세를 계속 연장시켜 먹을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긴 거고, 혹은 그나마 반등도 할 수 있는 재료가 생긴 건데, 솔직히 반등 이런 거는 이미 여기까지 내려온 마당에 제 생각에 반등 이런 건 좀 일단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FOMC 회의가 지금 전저점 부근에서 나오는 거라 가지고 이걸 재료로 해서 어쨌든 하락 추세를 더 강화시킬 이럴 가능성도 생겨버렸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 입장에서 숏을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 기존 보유자들은 당연히 홀딩이에요. 이렇다라고 해서 비중을 줄이고 이럴 필요는 아직까지 없어 보입니다. 잘 가고 있는데 왜 팔아야 돼요, 그죠? 아무튼 가만히 있으시면 될 것 같고, 신규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죠? 어젯밤 단기 변곡이라고 말씀드릴 때 좀 저항, 어젯밤 그러니까 금요일날 밤 같은 경우 급등하면서 4340이란 S&P 저항 자리 터치했고, 나스닥은 13800이란 저항 자리 터치했었으니까 이런 자리를 반등시 매도 전략의 어떤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활용하셨으려나 모르겠고, 활용 안 하셨어도 어차피 전저점 붕괴되는 거 보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거. 아무튼 신규로 하실 분들은 생각 잘 해보시고요. 기존 보유자들은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틴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 어제 이제 주식시장 말고 다른 것도 좀 잠깐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먼저 긴축 우려를 선반영한 감이 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우려 반응, 그러니까 그 전쟁 우려에 대한 반응, 안전자산 선호라고 해서 금리가 확 떨어졌다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다시 금리가 다 올라오면서 이건 뭐예요? 이건 긴축 우려 반영한 거죠. 일단 일단 이런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급격하게 긴축 우려를 일단 반영을 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뭡니까? 중요한 자리 부근까지 올라오기도 했고, 여기가 정고점이니까 중요한 저항이겠죠. 여기서 이제 고민 좀 할 겁니다. 중요한 자리까지 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FOMC 회의를 재료로 해서 더 올라칠 건가? 아니면은 이제 전쟁이 더 격화되면서, 전쟁이 더 심해지면서 다시 안전자산 선호로 가면서 내려올 건가? 여기서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네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전쟁 이슈가 어떻게 될지 도무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으니까. 하여튼 중요한 자리를 앞두고 고민에 빠진 채권 시장입니다. 이거는 장기물 금리 기준이고, 단기물 금리도 그죠? 약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고점 자리 0.4, 3개월 물금리, 3개월 물금리 0.4 요 정도에서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죠.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더 올려칠지 아니면 조금 좀 내려갈지. 근데 솔직히 이거는 내려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시간의 문제지 결과적으로 계속 올라가긴 할 겁니다. 기준금리 인상 스케줄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긴축이 3월달 한 번 기준금리 인상하고 끝나겠어요? 계속 지속되겠죠? 얘도 아마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중요한 저항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넘어가느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오래 걸려서 넘어가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씩 디테일이 달라지겠죠.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빅스 한번 볼까요? 빅스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지금 그 상승 중 눌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죠? 상승 중 눌림의 가능성.
그러니까 죽을 거면 어젯밤에 연속적으로 계속 죽였어야 된다고요. 그죠? 빅스가 죽을 거면 어젯밤에 연속적으로 죽였어야 되는데 어젯밤에 안 죽였잖아요. 안 죽고 살아났죠. 지금 이렇게 상승행자로 갈 가능성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선이 만들어져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깼잖아요. 그러니까 깼으면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안 죽었단 말이죠. 여기서 다시 N자로 올라갈 가능성 잘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 FOMC 회의가 이제 한 2거래일 3거래일 남았죠. 2거래일 3거래일 동안에 계속 막 이걸 막 당장 살릴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은 옆으로 좀 벨벨벨 기면서 어떤 얘도 매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FOMC 회의가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제 생각엔 딱히 뭐 시장이 급등급락을 하면서 막 변동성을 막 더 키우고 그러기는 어렵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일단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밤에 그죠? 전쟁 우려, 긴축 우려 뭐 하여튼 가지가지 해서 이래저래 해서 달러는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원화도 오늘 보시다시피 1236원 잘 가고 있죠. 그 지난번에 요거 3월 9일날 이거 훌륭한 눌림이 돼가지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더 체크할 건 없는 것 같고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증시 일정은 저기 수요일날 밤에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날 밤에 그 FOMC 회의 있고요. 이게 17일날 목요일날 한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특별한 건 없고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봤네요. 국제유가는 참 그 지금 베팅하실 분들 일단은 110달러 저항 테스트 잘 봐야 됩니다. 이번에 물론 저도 심증은 그래요. 심증은 더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 심증은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쌍고점 정도를 확인하는 그런 거를 보이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무튼 그거는 그냥 저의 막연한 예감일 뿐이고 저의 건 고정관념일 뿐이고 오늘 밤에 110달러 빨리 넘어서지 못하면 110달러가 무거운 저항에 대해서 계속 이제 국제유가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워낙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우리의 상식이 안 통할 수 있어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나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야, 전쟁 우려가 이렇게 나고 러시아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국제유가는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야? 그게 아마 상식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시장이 언제 상식적으로만 움직이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떤 고정관념일 수 있다고요. 그런 건 머릿속에 넣어놓되 그게 이제 매매에 너무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10달러 어젯밤에 넘어갔냐 3월 11일 날 못 넘어갔어요. 종가가 109.33이니까 못 넘어간 거예요. 아직 어쨌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얘도 안 빠지고 버텼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일단은 한 3거래일째 일단 105달러에서 안 빠지고 있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밤에 빨리 넘어갈 거면 110달러를 오늘 밤에 빨리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밤도 못 넘어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베리베리베리 이렇게 힘이 없이 비리비리하게 밀려버리면은 110달러가 만약 이렇게 마감됐다라고 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러면 그럼 110달러에서 3거래일 동안 저항 누적된 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거래일 동안 저항 누적됐으면 못 가는 거죠. 그죠? 가야 될 때 못 간 거죠. 국제유가 아래쪽으로 베팅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 국제유가 숏배팅 하신 분들은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계속 계시고 110달러 부근이 아직 못 넘어간 저항이니까 110달러 부근에 올라오면 반등시 매도 전략 가능하겠죠. 이런 생각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여기 107달러 제가 봤을 때 106달러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106달러 붕괴되면은 와르르 쾅쾅할 수 있다. 다시 90달러 초반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왜냐? 급등했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유가가 한 40달러 정도 올라온 시기가 여기 이 구간이란 말이죠. 이 구간이죠. 그죠? 여기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급등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밑에는 딱히 지지선이 없어요. 딱히 그다지 어떤 중요한 의미 있는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106달러 대략적으로 요 자리가 붕괴가 돼버리면 다시 국제유가는 90달러 언저리로 내려올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특별한 지지선이 없어요. 특별한 지지선은 95달러 정도의 뭔가 하나 의미 있는 게 있지 나머지는 없어요. 지금 105달러짜리 붕괴되면 다시 95달러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지켜보자고요. 유가 숏배팅 하신 분들 한번 잘 보자고요. 그러니까 사실과 의견은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됐다? 변곡 자리에서 일단 방향성을 아래쪽으로 일단 정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일단 상승은 좀 제한적이겠죠. 얘도 반등시 매도 전략이겠죠. 얘는 일단은 어제의 고점 자리가 일단 중요한 어떤 저항이 될 거고요. 그죠? 저항이 어디 있는지만 알려드릴게요. 알아서 대응들 해보세요. 어제 고점 자리 355 부근이 어떤 저항이 될 거고, 여기 넘어가면 어디가 있겠어요? 356자리가 또, 그죠? 여기도 또 무거운 저항이 됐고, 진짜 무거운 저항은 어디는 361자리지. 361.5? 요 정도 자리가 진짜 무거운 저항이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감되면 365, 356, 355 이렇게 해서 저항이 갈수록 더 많이 누적되는 거고, 하여튼 어떻게 될지 일단 지켜보자고요. 이렇게 마감되면 저항이 잘 누적되는 꼴입니다. 그죠? 아무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입니다. 근데 솔직히 한국이 지금 좋을 수는 없어요. 조건들이 안 좋으니까요. 한국이 지난 2021년 6월부터 코스피가 하락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 이 자리부터 6월 달부터 하락한 이유가 뭐예요? 긴축 우려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FOMC 회의고 드디어 긴축하는데, 글쎄요. 아직까지 그죠? 그러니까 일단 긴축 우려 안 좋고, 거기다가 전쟁 우려 이렇게 해갖고 달러 강세 계속 나타나고 있죠. 달러 강세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죽술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원달러 환율은 최근에 급격한 움직임이 좀 있었는지 일단 정고점 자리 거의 1240원대가 이제 정고점 자리네요. 이 부근은 확실히 그죠? 어떤 정고점이니까 어떤 저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항이니까 저항에서 지금 저항 소화한다라고 일단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모습이고, 그러니까 환율 올라가고 국제유가 올라가고 어쨌든 또 금리 인상도 한다라니까 일단 이게 상식적으로는 제 상식적으로는 일단 코스피는 좋기 어려운 거고, 그리고 일단 주식시장도 제 상식을 일단은 맞다고 인정해주고 있는 게 하락 추세로 잘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딱히 할 말은 없네요. 계속 그냥 홀딩이죠. 한국 주식시장 숏 포지션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 주구장창 홀딩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1300자리까지 못 올라왔죠. 만약 이렇게 마감된다면 이 코스닥 150 현물 지수는 1280에다가 3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하는 꼴이 될 텐데요. 어떻게 마감할지는 아직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고, 하여튼 이렇게 마감된다면 1280에 3거래일 동안 저항 누적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어떤 3고점의 모습을 단기적으로 또 만들어내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이런 모습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여기 지금 저점이 좀 낮아졌죠. 이거 전형적인 어떤 계단식 하락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된다라고요. 코스피가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코스피 선물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다가 저점 조금 낮춰놓고 급락시키고, 여기서도 여기서도 고점 400 잘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여기서 고점 한번 낮아지니까 와르르 무너뜨리고, 이번에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대충 고점 여기 370대에서 유지하다가 여기 지금 고점 유지 못하니까 와르르 쾅쾅 한번 했죠. 박스권에서 지금까지 보통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한국 증시가 박스권 상단 요렇게 테스트하다가 여기 주변에도 못 가면 쿵 레벨 다운, 또 다시 박스권으로 이렇게 위에 고점 테스트하다가 여기 터치 못하고 나서 요렇게 밀리면은 쿵, 이거 그죠? 코스닥에서도 지금 나타날 수 있다는 거 한번 잘 보자고요. 그래서 이번에 고점이 어딘가, 이번에 코스닥 시장 여기서 잘 버틸 수 있는가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여기 고점 그죠? 이번에 확연히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 잘 봐야 될 것 같다고요. 자, 아무튼 오늘 하락할지 상승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솔직히 저는 한국 시장은 옵션 프리미엄이나 빼지 않겠냐 싶어요. 지금 옵션이 더럽게 비싸거든요. 옵션이 완전히 비싸요. 변동성 지수 같은 걸 보시면 지금 변동성 지수가 24나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옵션이 이게, 그러니까 시장이 예전에 코스피 조용했던 시절에는요, 지금 선물이 54.35죠. 그러니까 355 부근에 요거 보시면 되는데, 양합이 이게 9 더하기 9 하면 18이 넘죠. 18, 19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양합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거 평상시에는 이거 양합이 해봐야 7, 8, 9, 지금 이맘때쯤 만기 첫주, 지금 만기 끝나고 지금 첫 주죠. 그러니까 한 7, 8, 9 요 정도쯤도 사실 좀 높은 건데, 근데 지금 19잖아요. 9 더하기 10이니까 19란 말이죠. 19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이러면은 옵션 매수로 재미 보기는 힘들 수 있어요. 더군다나 FOMC 회의 있으니까. 저 같으면은
저 같으면 옵션 양매도로, 제가 만약 세력이라면 옵션 양매도로 조금 좀 빼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양매도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조심하긴 조심해야 돼요. 지금 풋 같은 경우는 매도 잘못 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콜 매도면은 뭐 그럭저럭 인정은 하겠는데, 하여튼 지금 양매도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간 옵션이 하여튼 비싸서 시장이 막 공격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이긴 어려울 것 같다, 이 얘기 하다 옆으로 좀 네, 그 이야기 하려다 옆으로 좀 센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여기까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네,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